웅웅웅. 아야, 팔에 앉은 게 뭐죠? 벌이네요. 딱히 좋은 기분 아니죠? 아프고 가렵고 짜증나고 무섭죠? 여러분도 벌에 쏘여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벌이 가시 있는 침으로 피부를 뚫고 약간의 독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 독은 통증을 유발하고 면역체계와 피부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벌이 겪어야 하는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한 작은 벌. 여러분은 몇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벌은요, 괜찮지가 않아요. 꿀벌은 위협을 느끼거나 사람이 실수로 꿀벌을 밟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을 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벌이 사람을 쏘고 나면 피부에 박힌 철조망 같은 침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지만 침은 단지 방어체계일 뿐만 아니라 벌의 소화관, 신경, 그리고 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근육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이 작은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휴, 벌이 불쌍하네요. 그 점을 제외하고는 벌은 너무나도 멋진 동물입니다. 5개의 눈, 2쌍의 날개 그리고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꿀벌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죠. 자그마치 1억 3천만 년을요. 옛날에는 어떤 고대 동물을 쏘았을까요? 벌집에 있는 대부분의 벌은 일벌이라고 불리고 커다란 벌은 여왕벌입니다. 여왕벌은 하루에 약 2,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많다고요? 글쎄요. 보통 벌집에는 5만 마리의 벌이 있고 단 한 번에 침을 쏘면 죽습니다. 벌 한 마리에게 팔을 쏘여서 고통스럽고 가려운 경험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벌집의 모든 벌에게 쏘이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벌이 목적지 없이 날아다니거나 시야를 이용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멋진 곤충은 꽤 체계적이고 매우 복잡한 이동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국토횡단 도로 여행을 계획하는데 도로가 없는 걸 상상해보세요. 전 GPS 없이는 체육관으로 가는 길도 못 찾아요. 가는 길에 햄버거 가게에 들러도 길을 잃을 거예요. 하지만 벌은 다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멋져요. 벌은 비라인을 사용하는데요. 그건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 경로는 벌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시골 지역을 통과할 때 이용하는 일련의 곤충 이동 경로입니다. 이 길은 현존하는 모든 야생 지역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마치 벌 철도 시스템처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벌은 버프테일 범블비입니다. 촘촘한 털로 덮인 타원형의 몸통과 양귀비 씨만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벌이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요. 벌은 얼마나 똑똑할까요? 과학자들은 벌떼가 벌 축구를 하도록 훈련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이들은 달콤한 간식을 상으로 받는 대가로 골을 넣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대단하네요. 벌은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은 낯선 벌의 향기와 친구 벌의 향기를 구별하기 위해 냄새 발자국을 사용해요. 심지어 자신의 냄새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범블비, 너의 작은 비밀을 알아냈어. 넌 발냄새가 고약해. 여왕벌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왕벌은 벌 군락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주요 업무는 알을 낳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왕이 다른 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일을 할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여왕벌이 없어도 벌집은 잘 운영됩니다. 각각의 벌은 임무가 있고 본능적으로 매일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화학적 신호는 벌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기도 해요. 벌은 특정한 각도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몸을 흔들고 그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 여왕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일벌은 새로운 여왕벌을 만듭니다. 찾는다기보다는 새 여왕을 키운다고 해야겠네요. 어린 유충을 선택하고 미래의 여왕 마마에게 로열 젤리라고 불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입니다. 그 행운의 유충은 이제 새로운 여왕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벌은 빠른데 1초에 거의 200번 날개를 퍼덕입니다. 1분 안에 팔굽혀펴기를 8개 하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죠. 꿀벌 한 마리는 일생 동안 한 티스푼 정도의 꿀을 생산합니다. 450g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 벌은 전 세계를 한 번 일주한 것과 맞먹는 거리를 날아야 합니다. 이 열심히 일하는 동물은 450g의 꿀을 만들기에 충분한 즙을 모으기 위해 약 200만 송이의 꽃으로 약 1억 번의 여행을 합니다.
꿀벌은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우리처럼 밤에 휴식을 취합니다. 꿀벌의 뇌는 휴식을 취할 때 매우 활동적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꿀벌이 우리처럼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많은 곤충들은 글리세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화학물질로 체액을 대체합니다. 이건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부동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꿀벌은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벌집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좋아요. 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신기한 사실을 찾아 동물의 왕국을 둘러볼게요. 박쥐는 1시간에 1000마리의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정말 배가 고플 경우에요. 박쥐는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인데 다리뼈가 너무 얇아서 대부분의 박쥐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귀가 머리에 있지 않고 대신 온몸에 있어요. 달팽이는 깨어나지 않고 3년 동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는 4개의 코를 가지고 있어요. 발냄새가 나는 범블비는 피하는 게 좋겠네요. 나비는 발로 맛을 보고 액체만 먹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동물입니다. 나비는 냉혈 동물이어서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날거나 먹이를 찾거나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나비의 주요 방어 전략은 위장술이고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잘 작동합니다. 반대 전략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패턴으로 자신의 위치를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알록달록한 곤충은 종종 독성이 강해서 새들과 더 큰 곤충들은 그런 곤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어요. 말벌은 독특한 얼굴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친척을 알아봅니다. 개미는 배가 없습니다. 대신 몸 전체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숨을 쉬어요. 또한 개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지만 낮잠 자는 것은 매우 좋아합니다. 개미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세서 자기 몸무게의 50배 이상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렇게 강하다면 다 큰 코끼리를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발가락을 밟은 코끼리를 살짝 들어 옮기는 것처럼요. 사람 한 명당 100만 마리 이상의 개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마리가 넘는 곤충이 있어요. 사람보다 작아서 다행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개미였을 거예요. 개구리를 등을 대고 눕게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최면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효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무에 매달리는 건 어때요? 나무늘보의 특기죠? 나무늘보의 이상한 생명작용은 나무늘보가 생의 대부분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서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는데 1달 정도 걸립니다.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유명한 예술가 클로드 모네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비둘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심지어 비둘기도 나보다 똑똑하다는 건가요? 판다는 너무나도 귀여운 모습이지만 이걸 보세요. 판다는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약 113g으로 쥐보다 작습니다. 다람쥐처럼 작은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매우 빠른 동물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런 특징을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데 사용하도록 진화했어요. 멋져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다람쥐는 보통 지그재그 모양으로 적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다람쥐는 많은 다른 장소에 먹이를 묻습니다. 먹이를 숨긴 곳을 모두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몰래 가서 다람쥐의 먹이를 훔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람쥐는 가끔 먹이를 어딘가에 묻는 척만 해서 도둑을 속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타조의 뇌는 눈보다 더 작지만 아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타조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홍학은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이를 먹습니다.